백신에 관한 설명을 좀 드릴게요. 백신은 정확히 알아야 돼요. 대충 알아도 도움이 되고요. 많이 알면 더 많은 도움이 돼요. 우리들이 알고 있는 백신의 종류에는 굉장히 많습니다. 알약이라든지 또는 V3. 근데 사실은 V3 라이트죠. 우리가 쓰는 건 V3 라이트입니다. 무료 버전.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습니까? 네이버 백신 이런 거 있죠? 네이버 백신은 V3 거 쓰는 걸로 알고 있어요. 엔진이.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가장 유명한 건 V3 라이트. 안철수 정부에서 만든 거. 그 다음에 외국 프로그램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트북 같은 걸 구매하시면 1년 동안 무료로 써보세요 라고 주는 그런 백신들이 있어요. 노턴 안티바이러스라든지 굉장히 유명한 브랜드들이 있는데 1년 동안 쓰고 나면 작동이 안 되고 돈을 요구한단 말이에요. 가정에서는 알약이나 V3 라이트 쓰는데 저는 V3를 써요. 라이트 말고. 우리 강의실에 있는 거는 요거라 그랬잖아요. 이거는 무료가 아니라 유료 버전이고요. V3 라이트는 이제 무료 버전이고 가정에서는 그거 쓰시면 됩니다. 아무래도 알약보다는 V3 라이트가 좋아요. 그런데 간혹 V3 라이트에는 안 돼요, 알약으로 해보니까 잘 돼요 라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두 가지를 갖고 사용을 하긴 하는데 두 가지 백신이 동시에 작동되면 좋은 거는 없어요. 첫째, 메모리를 많이 차지한다. 예. 백신은 램 상주 프로그램이에요. 램 상주. 램이라는 거는 주기억 장치죠. 항상 주기억 장치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V3를 작동시키면 주기억 장치 용량 안에 4기가면 4기가, 8기가면 8GB 안에 V3 백신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램 상주 프로그램이 많을수록 어떨까요? 메모리 부족 현상이 발생을 해요. 근데 백신은 메모리를 차지하는 양이 많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 종류의 백신을 같이 사용하는 것은 메모리 관리 측면에서 안 좋다라고 보시면 좋고요. 과거에는 여러 종류의 백신을 같이 사용하면 시스템에서 충돌 현상이 발생해요. 발생했다. 지금은 안 합니다. 예전에는 V3가 작동하는데 알약이 움직이면 알약이 V3를 공격해요. 거꾸로 V3를 깔아놓고 쓰는데 알약이 들어오면 알약을 공격해요. 서로 공격해요. 난리가 났었어요. 근데 지금은 그러지는 않아요. 어차피 같은 국내 기업들이잖아요. 그러니까는 야, 싸우지 말자. 원래 백신끼리는 싸웁니다. 근데 그거보다 더 안 좋은 거는 메모리를 많이 차지하니까 안 좋아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하냐면 모든 메모리에 있는 것들을 여기 있는 보시면 V3 깔려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그리고 컨트롤 쉬프트 ESC 이 작업 관리자 여러분도 한번 해보세요. 컨트롤 쉬프트 ESC 왼쪽에 쭉 있어요. 그렇죠? 키보드가. 그러면 여기 현재 작동되고 있는 프로그램이 응용 프로그램이고 그 다음에 성능은 현재 CPU를 얼마큼 쓰고 있는지 메모리를 보세요. 우리 메모리 얼마큼 쓰고 있습니까? 절반 이상 쓰고 있잖아요. 제 거는. 왜냐면 지금 사용되는 프로그램이 많아서 그래요. 이 프로세스에 가보시면은 보세요. 크롬도 많이 잡아먹어요. 크롬이 빠른 건 있어요. 굉장히 좋은데 메모리를 너무너무 차지해요. 메모리를. 그러니까는 저용량의 메모리를 쓰는 노트북들 있잖아요. 4기가짜리 이런가. 그건 크롬 쓰는 때 여러분도 크롬도 습관적으로 많이 이렇게 열어놓잖아요. 이렇게 뭐를 많이 열어놓으면요. 그리고 뭐를 사용을 하잖아요. 이렇게 여기 들어가서 이것도 보고 저것도 보고 할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보게 되면
예를 들어서 여기는 뭐 유튜브도 보고 이렇게 하면 창이 또 열리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게 용량을 더 많이 차지해 먹어요. 그럼 안 그래도 용량 적어줄게. 가릴게 얼굴은요. 용량 안 그래도 부족한데 이게 부족한 현상이 발생하니까 더더욱 버벅거리는 거예요. 인터넷 익스플로러도 사실은 많이 쓰면 많을수록 메모리를 많이 차지합니다만 크롬보다 좀 덜해요. 예. 그러니까 크롬을 닫아서 쓰는 게 좋아요. 안 쓸 때는 닫아야 돼요. 안 쓸 때는 닫아야 되고 그런 불편한 점은 있는데, 자 여기 보시면 요거는 여러분은 없고 제가 지금 동영상 제작한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이 제작하는 프로그램이 여기 캠 레코더 이거고요. 근데 보시면 여기 크롬이 또 있죠. 하나 둘. 여기도 크롬이 벌써 4가지를 사용되고 있단 말이에요. 얘는 또 뭘까? 오른쪽 버튼 눌러서 서비스로 이동해 보시면 여기 V3 작동되고 있잖아요. 지금요. 제가 조금 전에 V3 작동시켜 놨잖아요. 얘 닫았을 때 하고 열었을 때 하고. 근데 지금 이만큼 차지하고 있어요. 얘가 지금 서비스로 이동 버튼 눌러 보니까는 제일 위에 여기 지금 V3 여기 퍼렇게 걸려 있잖아요. 여기도 하나 걸려, 어디더라? 여기 하나 걸려 있고, 쉽게 말해서 우리 눈에는 여기 ASD-SVC라고 써 있는데 그게 알고 보니까는 V3 서비스에 지금 안철수 연구소에서 나온 요거. 근데 얘는 닫을 수는 없잖아요. 오른쪽 버튼 눌러서 강제로 끝내기 하면 V3가 멈춰버리니까 이거는 끝낼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다 알약까지 사용해 보세요. 어떻게 되나? 그래서 여기는 이거는 또 어떻게 돼요? 오디오 이건 또 끄면 안 되잖아요. 짠짜라한 소리 안 나잖아. 그러니까 알고 써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 있는 이 메모리들이 싹 정지시켜 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진짜 필요한 것만 숨만 깔딱깔딱 쉬게끔 해놓고 다 멈춰버리면 이 메모리가 널널하겠죠. 그럼 포토샵 실행하는데도 되게 도움이 되겠고 그런 거예요. 편리하려고 냉장고를 샀어요. 편리하려고 에어컨을 샀어요. 그런데 그 냉장고 에어컨 때문에 공간이 줄어들잖아요. 그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가장 좋은 건 뭐예요? 큰 집으로 이사 가야 돼요. 그럼 냉장고 2개 놔도 견딘단 말이야. 근데 아주 조그만 집에 양문도 투도어 냉장고를 3개씩 사다 놓으면 어떻게 돼요? 김치 냉장고. 그럼 냉장고 위에서 자야 돼. 잘 공간이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메모리는 제가 그랬지 않습니까? 최소 6기가 이상. 그런데 이 중에는 내가 요건 뭐예요? 모비즌? 스마트폰 화면을 컴퓨터로 보내는 거예요. 스마트폰 화면을. 이거는 지금 안 써도 되거든요. 그럼 닫으시면 돼. 이렇게 닫으면 얘가 사라졌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에서 조금 공간을 더 확보했겠지. 근데 얘가 뭔지 제가 뭔지 알아야지. 막 닫으면 안 되잖아. 막 닫으면 사람 배가 아프다고 병원에 갔더니 뭐 다리 떼어내고 팔 잘라 뜯어내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위험한 거지.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컴퓨터 관리가. 예. 그래서 그 어려운 관리를 여러분이 힘들어 하시기 때문에 제가 알려드린 게 메모리를 그나마 좀 늘려놓고 쓰시면 걱정이 좀 덜하다 이런 얘기지. 이거 다 설명하려면 저도 힘들고 여러분도 흰머리 더 생겨요. 그러니까는 자, 백신 쓰시면 좋아요. 반드시 쓰셔야 돼요. 예. 그리고 거기에 다시 한번 해볼게요. 관리 기능 멈춰 놓고요. V3 가셔서 얘 열면은 열릴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얘가 백신이니까 백신에는 어떤 기능이 있나요? 검사 기능이 있겠죠. 검사 기능. 정밀 검사할 거냐 이거죠. 그러니까 C 드라이브를 정밀 검사하겠다. D 드라이브는 주로 검사를 안 해요. 그 USB 메모리 검사하는 건 좋습니다. 왜냐면 들락날락거리는 애잖아. 우리가 밖에 외출하고 들어오면 손 씻어야 된다 그랬잖아요. 예, 깨끗하게 손을 씻으면 예방이 잘 돼요. 감기 예방 같은 거.
그러니까 D 드라이브는 방에 있는 애기 때문에 잘 안 하고요. C 드라이브는 들락날락거리는 애들 때문에 C가 움직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정밀 검사를 하셔야 되는데 언제 하느냐 이거죠. 언제. 아빠가 출근하기 전에 컴퓨터를 딱 켰어. 바쁜데. 근데 아침 시간에는 정밀 검사하는 시간입니다. 아빠 사용하지 마세요. 이러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아무도 컴퓨터를 사용하지 않는 비어있는 시간에 하시는 게 제일 좋아요. 그러니까 매월 1일은 정밀 검사의 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점심때 정밀 검사 걸어놓고 여기 정밀 검사 걸어놓고 시장 갔다 오시면 되잖아. 장 보고 오시면 돼. 그럼 정밀 검사 쫙 하고 있겠죠. 그렇죠? 예,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중간에 정지 걸어 놓을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또 뭐가 있습니까? 보안센터 이런 거 있어요. 이거는 V3 라이트에는 이런 거 없어요. 이건 유료 버전이니까 방화벽이나 이런 네트워크, 이게 인터넷 세큐리티가 네트워크 때문에 만들어진 프로그램이에요. 그 기능이 굉장히 많습니다. 안전하다고 표시가 돼 있어요. 그렇죠? 네트워크 보안도 있어요. 네트워크 보안. 지금 저쪽 컴퓨터, 이쪽 컴퓨터가 네트워크로 만난단 말이야. 근데 이 강의실 컴퓨터가 바이러스에 감염된 게 사용되고 있는데 얘가 지금 저쪽 교육팀이나 관리팀에 있는 컴퓨터로 네트워크로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우리 여기 북부센터는 한 네트워크를 쓰잖아요. 난리가 날 거 아닙니까? 사실은 나눠놓고 쓰는 게 좋아요. 교육용 컴퓨터, 교육실에 있는 컴퓨터 네트워크 따로, 사무실에서 행정 사용하는 네트워크 따로. 그럼 전혀 문제가 없는데, 그럼 이중으로 작업을 해놔야지. 네트워크 시스템을 두 시스템을 놔야지. 두 세트를. 비용도 많이 들고. 그러니까 한 세트로 해야 되는데 잘못하면 저쪽에 들락거리고. 그렇죠. 심지어요, 강의실 컴퓨터에서 네트워크로 들어갔더니 직원들 사용하는 컴퓨터에 있는 데이터들이 다 나와요. 그래서 제가 쫓아내려가고 상황을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선생님 제주도 좋아요. 그걸 어떻게 봐요? 그래서 어떻게 보긴 보이는 걸 어떻게 보이냐고. 그걸 날 탓하면 안 된다 이거지. 그럼 필요한 거 다 꺼내가면 어떻게 할 거냐 이거지. 꺼내갈 수도 있습니까? 꺼내가지죠. 그건 못 꺼내가겠습니까? 보이는데? 뭐 볼 게 있다고? 그거는 당신네 생각이고 제발 관리를 하세요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외부팀이 와가지고 싹 정리해가지고 이제 접속이 안 되게끔, 접근이 못하게끔 막아놨는데, 그렇게 해야죠 당연히. 자, 여기도 있네요. 도구. PC 최적화 있어요. 여기 보세요. 우리 레지스트리 함부로 청소 못 건들거든요. 레지스트리 함부로 못 건드려요. 잘못 건드렸다가는 연구되는 거예요. 연구. 띠띠리 연구되는 거예요. 이런 거 함부로 못 건들거든요. 이런 거 함부로 우리가. 휴지통 비우는 거 쉽죠? 이거 어떻게 합니까? 디스크 정리하면 되죠. 디스크 정리. 근데 보세요. 디스크 정리도 해야죠. 또 윈도우즈에 있는 것도 뭐도 해야죠. 정리해야죠. 인터넷상에 들어가도 이런 불필요한 거 암호 저장해 놓은 것도 있죠. 이런 건 또 인터넷 익스플로러에 가서 또 삭제해야죠. 다 돌아다니면서 삭제해야 되는 거야. 그러지 말고 여기서 한꺼번에 그냥 최저가 그러면 싹 정리하는 거지. 이게 더 추천할 만한 거 아닙니까? 이게 어디서도 있어요. 우리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여기 프로그램 자료실에 가면 그게 유명한 게 뭐죠? 왜 생각이 안 나지? 고클린. 고클린도 그런 기능이잖아요. 그런 기능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고클린은 없는 게 뭐예요? 바이러스 예방에 관한 건 없지 않습니까? 그런 걸 전반적으로 하는 게 V3가 백신이 하는 기능이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거기에 뭐가 하나 들어갔다? 관리 기능이 들어갔다. 굉장히 좋은 겁니다. 이렇게만 해도 컴퓨터가 깔끔하게 돌아가죠. 그렇게 쓰시면 됩니다. iOS에서도 보면은 시작 프로그램 관리, 그다음에 액티브 X 네. 삭제할 수 있는 네. 시작 프로그램 삭제할 수 있는 것. 네. 그런 것도 정리하시면 돼요. 보시고. 액티브 X하고 시작 프로그램은 다 삭제를 해도 아니 상관 아니요.
시작 프로그램이라는 개념을 알아야 돼. 제가 여기 알약이 안 깔려 있어서 알약을 봐야 되겠지만은 알약에서 액티브엑스 같은 경우에는 불필요한 것들이 있을 거예요. 액티브엑스에는 어떤 게 있냐면 여러분 금융에 들어가면 금융 업무를 하려면 금융 보안 프로그램 깔아야 되는 거 있죠. 그런 것들 중에 액티브엑스들이 있거든요. 얘를 삭제하면 어떻게 됩니까? 인터넷 뱅킹 하려고 그러면 또 깔아야 된잖아요. 근데 이 금융 프로그램들은요, 보안 프로그램들은 한 번 설치하면 끝이 아니라 주기적으로 설치를 해요. 주기적으로. 예, 업데이트를 해야 되는데 업데이트를 안 하면 삭제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액티브엑스 삭제하고 있다가 다음에 또 들어가면 다시 설치하셔도 돼요. 그런데 오늘 설치해놓고 내일 접속하면 어제 설치해놓고 오늘 들어가면 그냥 바로 인터넷 뱅킹이 되잖아요. 그런데 아침에 액티브엑스 다 삭제해버렸어요. 오후에 인터넷 뱅킹 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불편하잖아요. 그런 거는 보셔야 돼. 근데요, 액티브엑스가 도대체 우리가 언제 뭐 어떤 게 필요한 건지 모르는 게 엄청 많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거를 잘 고를 수가 없으니까 그냥 거기서 모르니까 그냥 확 다. 예, 엄청 많은데 그게 언제 어디서 설치를 한 건지도 잘 모르겠고. 그 액티브엑스 같은 경우에는요, 여기 지금 아까 보셨던 이 고클린 같은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요, 이렇게도 나와요. 30일 동안 쓰지 않은 거, 60일 동안 사용하지 않은 거, 90일 동안 사용하지 않은 거,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그냥 모두 선택하기, 이런 것도 있고요. 그러면 150일 동안 사용하지 않은 액티브엑스는 두 번 다시 안 쓰겠죠. 그런 건 삭제할 수가 있고요. 30일 동안 쓰지 않은 거라면 또 삭제할 수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보고 선택하는 방법이 있어요. 보고 선택하는 거. 그런데 일단은 그게 이건지 저건지 모를 때는 다 버리면 되지. 다 치워버리고. 근데 우리 집안에 있는 물건은 다 갖다 버리면 돈을 주고 사와야 되는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액티브엑스 같은 경우는 다 버려도 다음에 필요할 때 되면 없네요, 설치하세요 라고 창이 뜨거든요. 그럼 또 설치하면 돼요.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래서 저는 원치 않는 게 혹시 설치됐을 때는 잘 모르니까 그렇게 해서 그렇죠. 싹 지워버리는 게 제일 편하죠. 그게 제일 마음 편하죠. 실행 프로그램이요? 액티브엑스. 액티브엑스는 그렇죠. 액티브엑스 때문에 그러니까 MS사에서 만든 프로그램들 종류인데요. 그것 때문에 불편해하는 경우가 많아요. 특히 우리나라 핸드폰을 구매하고 사용을 할 때 신분증 확인하잖아요. 신분 확인하잖아요. 근데 외국에서는 유심칩을 살 때 그냥 자동 판매기에서 살 수 있다 그래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나라에서 여행을 갔어요. 외국으로 여행을 갔는데 그쪽에 있는 통신망을 써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국내에 있는 유심칩이 들어있는 거로 하면 국제통신망을 쓰는 건 요금이 어마어마하게 나가거든요. 유심칩을 사가지고 갈아 껴요. 그러면 그 현지에서 쓰는 거가 되는 거거든요. 예, 그렇게 하기를 해요. 우리 애들도 가서 그렇게 쓰더라고요. 그러면 뭐 예를 들어서 한 달 동안 체류한다 그러면 뭐 5만 원짜리 사가지고 그냥 그걸 쓰는 거예요. 그렇게. 그리고 남으면 뭐 못 쓰겠지. 다음에 그 동네 또 여행 가면 그때 쓰면 되겠고. 그런데 그 유심칩을 쓰게 되면 그 국내에 들어와서 파괴. 못 쓰죠. 그건 못 쓰지. 우리나라에서 못 쓰지. 그 나라 거에 쓰는 거지. 그런데 우리나라 실정이 그래요. 유심칩 같은 걸 살 때는 우리는 신분 확인한단 말이에요. 외국에는 신분 확인 안 하고. 그런데 우리나라에는 쇼핑몰에 가서 물건을 살라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신용카드 결제나 이런 거 할 때 되게 복잡하잖아요. 특히 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물건을 살라 그러면 본인 확인을 해야 돼요. 그 신용카드 주인이 누구냐. 우리나라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근데 외국 사람들은 그런 프로그램 같은 걸 돌리는 게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본인 확인을 못하니까 물건을 못 사는 거예요. 11번가에 이런 거. 그러니까 중국 쇼핑객들이 우리나라 현지에 와가지고 카드를 긁으면 되는데 중국 현지에서 물건을 사면 택배로 보내주면 되는데 결제를 못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물건은 많이 있어도 장사를 못 한다는 거지. 11번가도 그렇고 이런데. 그래서 정책적으로 그런 액티브엑스나 이런 거를 좀 없애면 좋겠지 않느냐. 그래서 정부 주도해서 그거를 하지 마라. 단순하게 좀 처리하자. 그래서 신용카드를 결제하는 것도 처음에 인증받는 것도 그런 것도 좀 불편하게 않게끔 해라. 그래서 많이 완화가 됐어요. 이제 그런 것들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지. 근데 그게 어떤 면에서 봤을 때는 편한데
어떤 사람 입장에서는 불편한 거예요. 그럼 서로 편하면 좋잖아요. 서로 편하면. 그럼 관리자가, 개발자가 잘 개발하면 돼요. 그럴 거 아닙니까? 얘도 되고 쟤도 되고 이 사람 저 사람 다 플러스가 되게끔 개발해 놓으면 좋은데 그걸 개발을 그렇게 안 해놓으니까 뒤늦게 하려니까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불편 없이 쇼핑을 하고 그런다 그러대요. 외국 현지에서. 이제 그런 것들 때문에 문제가 많이 됐던 게 액티브엑스고 이런 것들이에요. 그런 거를 정리정돈 하시면 좋죠. 어차피. 그리고 이 제어판에 있는 프로그램들 있잖아요. 제어판에서 프로그램 제거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여러분 아셔야 되는데 프로그램 제거를 하러 가셨는데 잘 보세요. 아도비 에어, 아도비 커뮤니티 헬프, 플래시 플레이어, 메디어 플레이어, 아도비, 안철수, 안랩, 온라인 세큐리티, 세이프 트랜지션, VS, 안랩도 되게 많아요. 이건 뭐지? 이게 뭐라고? 아카마이? 8월 8일날 설치된 거라고 써있는데 넷 세션 인터페이스라고 써있어요. 그렇죠? 이게 궁금하잖아요. 저 처음 들어보는 거 같은데? 그럼 어떻게 합니까? 물어봐야죠. 여기다가 아카마이라고 돼 있고 그 다음에 넷 세션 인터페이스 이게 뭐야? 여기 설명이 나와 있죠. 그렇죠? 안정적으로 다운로드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오토데스크 업체에서 하는 오토데스크니까는 그 CAD라든지 이런 거 3D 프로그램 같은 거 이거를 다운로드 받는 그런 거에 해당하는 건가 봐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지금 여기는 그거 안 쓰잖아요. 예전에 사용한 거거든요. 그럼 삭제해도 된다는 얘기죠. 우리가 네이버에서 다운로드 받는 거는 이거로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건 아까 뭐라 그랬어요? 설명이. 아까 여기 오토데스크라고 돼 있었죠? 그렇죠. 예. 이쪽에 설명이 나와 있는 걸 봐서는. 그러니까 이거는 뭐 의미가 없는 거고. 팟 인코더 이게 뭔지. 그 다음에 크롬이 뭔지. 설명 나와 있잖아요. 이거. 인터페이스 S 필터가 뭔지. 웹 V6.4가 뭔지. 그럼 궁금하시면 이거를 검색해 보셔야 돼. 이걸 검색해 보셔야 이게 쉽게 말해서 이건지 저건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겉모습은 뭐라고 써놨는데 속모습이 뭔지를 모르지 않습니까? 이렇게 우리는 찾아봐야 돼요. 본인이 찾아보고 학습하시면 머릿속에 오래 남아요. 이게 뭔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모비즌이? 그럼 여러분 인터넷에 검색하는 거예요. 여기다가 뭐라고? 모비즌이 뭘까 이거지. 모비즌 검색해보면 모비즌 이런 거래. 그런 거구나 하고 알면 되는 거고. 그럼 나도 한번 볼까? 그럼 눌러서 보시면 되지. 그러니까 스마트폰에 있는 내용을 PC로 전송해주는 프로그램입니다. 예, 이런 거. 요게 PC에 뜨는 거예요. 이렇게 핸드폰 내용이.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걸 학습하셔야 돼요. 이거 학습하셔야 돼. 팝플레어가 뭔지, 한컴 타자 연습이 뭔지. 아시는 건 아시지만 영어로 되어 있으면 헷갈리잖아요. 그렇죠? 학습을 안 하니까 모르는 거예요. 그 사용법을 제가 설명드린 건 아니고, 대략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그렇죠? 컴퓨터는 학습할 내용이 너무 많아요. 솔직히. 예,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USB도 꽂아놓고 믹싱 검사하면 프로그램 돌리면 돼요? 당연히 USB 메모리는요. 밖에서 사용하다가 집에 들어오면 또 꽂아서 써야 될 거 아닙니까? 검사를 하셔야죠. 자동으로 검사가 안 돼요? 검사는 해주는데 그렇잖아요. 수동으로 검사하는 게 더 좋지 않겠습니까? 왜냐면 USB 메모리 느리잖아요. 이거 자동으로 다 검사하려고 그러면 컴퓨터가 버벅거려요.
그러니까 최소 필수 영역만 검사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오늘 강의 끝나고 댁에 들어가시면 그대로 이 옷 입고 이부 자리에 들어가십니까? 아니죠. 손발은 닦고 옷은 갈아입으시잖아요. 그렇죠? 그게 뭐 때문에 그런 거예요? 복원이잖아, 복원. 그렇잖아요. 외출하고 들어오면 손발 깨끗이 씻기. 그게 감기 예방의 첫걸음이라며. 컴퓨터도 그거예요. 밖에 놀다가 들어왔으니까 USB 메모리를 어떻게 해야 돼? 검사해야지. 근데 요 강사 컴퓨터 자리는 백신 강사 선생님들 잘 관리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여기 USB 메모리 꽂아가지고 쓰고 또 수업 끝나고 제가 또 야간에 다른 데 갈 거란 말이에요. 그럼 거기서 꽂아 쓰고 집에 와서 또 꽂아 쓸 거 아닙니까? 근데 저는 검사 안 해요. 강사 자리니까. 그리고 여기는 또 보안 프로그램 돌잖아요. 그랬죠, 나름. 근데 다른 센터 강의를 갔다가 강사 컴퓨터에서 꽂았다가 바이러스가 된통 걸리는 적이 있어요. 알고 봤더니 그 강사 컴퓨터가 본래 강사 컴퓨터가 아니고 강사 컴퓨터 이상이 생겨서 교육생 자리에 있는 걸 가져왔나 봐요. 히든 바이러스 감염됐어요. 데이터가 다 사라졌어요. 사라진 게 아니라 숨어진 거지. 그 복구하는 방법은 쉽습니다. V3 한번 돌리고 그 뭐 악성 코드 하나 나오거든. 그 제거하고 명령 한번 걸면 돼요. 빠르면 10분이면 다 해결 보는데 모르면 평생 바보 행동을 하는 거예요. 안 보여요. 내용이 아무것도 안 나와요. 하도 많이 저도 당해가지고 여기다 메모해놨어요. 자, 여기 히든 바이러스 속성 없애기 이렇게 명령을 걸자 이거죠. 그럼 이게 무슨 명령이 또 알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 과거에 윈도우 이전에 도스라는 명령이 프로그램이 있었잖아요. 이게 속성을 정리하는 속성. 파일의 속성이 있어요. 파일의 속성. 얘는 이미지 파일, 얘는 동영상 파일 그 속성이 아니고 얘는 시스템 파일, 얘는 데이터 파일, 얘는 뭐 숨김 속성 파일, 얘는 읽기 조정 속성 파일 이런 게 있어요. 히든 숨기는 거 플러스하면 숨어지고 마이너스하면 숨긴 거 사라져라, 나타나라. 리드 온리 멤버, 리드 온리 읽기 전용, 근데 마이너스 하니까 읽기 가능, 쓰게끔. 그래서 이거는 이제 USB 메모리 드라이브고요. 이 명령을 걸면 한 10분 정도 걸릴 거예요. 양이 많으면. 외장하드 같은 경우 양이 많으면 2-30분 걸릴 수도 있고요. 근데 요 전에 꼭 뭘 해야 되냐면 백신으로 한번 검사를 해야 돼요. 여기 보세요. 여기는 요 파일을 제가 속성에 들어가서, 자, 요거 있잖아요. 요거요. 요거를 속성에 들어가서 숨김 속성하면 어떻게 되죠? 여기 좀 뿌얘졌잖아요. 그렇죠? 그때 우리 이거 배웠었는데 숨긴 것도 볼 거냐? 이거잖아요. 숨긴 것도 볼 거냐? 숨긴 안기고 보니까 사라졌잖아요. 이제 제 거요. 이정민 거 사라졌잖아. 폴더가 숨겨놓는 바람에. 그런데 그 히든 바이러스는 다 숨어요. 그렇게 얘가 다 100% 아무것도 안 보여. 근데 가서 보면 이만큼 있거든. 근데 열어보면 아무것도 없는 거야. 그러니까 사용자들이 어떻게 해요? 포맷해 버린단 말이야. 포맷하면 다 나타나거든. 근데 그 PC 알약 같은 거 아무것도 없었어요? 알약이 있었는데 알약은 해결이 안 돼요. V3로 해결돼요. 그래서 제가 V3 쓰세요라고 했던 거야. V3 라이트는 가능해요? 네, 그거 갖고 해결 봤어요. 알약은 안 되더라고요. 자, 그러면 이제 다시 숨김 속성이 있었던 거 있었죠? 그거 다시 나타나게끔 해줘야 되겠죠. 그럼 여기 있었죠? 그럼 다시 속성에 가서 얘를 숨김을 해제하면 다시 짠 하니 나오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정민이라는 폴더 안에 있는 걸 다 숨긴 거를 빼낸 거예요. 겉으로 나타나게끔. 그 명령이 이거예요. 이거면 이 컴퓨터에 있는 이 하드에 있는 모든 데이터가 숨김 속성이 해제가 되고 밖으로 다 보이게끔 그 명령입니다. 이거 하나하나 하려면 힘드니까 한꺼번에 명령을 거는 거예요. 예. 저도 이렇게 보관해 두는 겁니다. 혹시나 이런 일을 또 당할까봐. 그러니까
불편하게 사니까 편리하게 살라고 애를 쓰는 거죠. 저 역시도. 이거 다 못 외우잖아요. 제가 이걸 왜 외우고 다닙니까? 괜찮아요. 옛날에 지하철을 어디서 타면 어디로 가는지를 외웠는데 지금은 앱만 실행해보면 다 나오잖아요. 그 앱 실행하는 법만 알면 되잖아. 이제는 그렇게 살아가야지. 그렇지. 농사 짓는 거 안 배워도 우리 쌀 살 줄만 알면 되잖아. 그런 것처럼. 우리가 물건을 구매하려고 그러면 참 어려워요. 여기 질문 사항을 좀 보면은요, 이렇게 나와 있는데, 노트북을 구매할 예정이다. 이게 사실은 이 대학생이 사용하는 거니까, 대학생이 고등학생이 사용하는 거라면 좋은 거 사줘야 됩니다. 중고등학생들은 좋은 거 사줘야 돼. 게임을 하려고 사는 거니까. 중고등학생은 학습하려고 사는 거 아니에요. 게임하려고 사는 겁니다. 안 사주는 게 더 좋아요. 사주는 순간 대학 진학은 안 하겠다는 뜻이죠. 너무 과도하게 표현했나요? 자, 한번 가서 볼까요? 어떤 게 있는지. 다나와란 사이트 가보세요. 다나와란 사이트 가보시면 진짜 말 그대로 다 나옵니다. 예. 노트북 많이 있습니다. 오, 이거 보세요. 184만 9천원. 이게 연말 파격가라는데 180만원짜리가 파격가래. 세상에. 여기 뭐라고 써있죠 밑에요. 예, 이걸 보니까 17.3인치래요 파격가 맞네요. 예, 파격가 맞네요. 예. 시장에 물건 사러 가는데 덤프트럭 끌고 가는 거예요. 지금 덤프트럭 같은 겁니다. 많이 싣고 좋고 튼튼해서 좋고 누구랑 부닥쳐가지고 안 넘어지니까 튼튼해서 좋은 거, 이런 걸 사주면 전혀 문제가 없어요. 전혀 문제가 없는데 여대생들은 이거 못 들고 다닙니다. 무거워서. 한번 눌러볼게요. 남학생들은요 이거 사주면요 한 몇 날 며칠 감사합니다 하고 꾸벅꾸벅 절하고 다닐 거예요. 예. 여기에 지금 이 가방은 필요 없고 노트북이 중요한 거니까. 윈도우 7이나 8은 사용이 안 돼요. 여기는 윈도우 10만 사용되는 겁니다. 윈도우가 안 깔려 있는 상태로 판매하는 거예요. 윈도우가 깔려 있는 게 아니고요, 윈도우를 개별적으로 설치해야 되는 건가 봐요. 자, 7세대 CPU고요 1070 그래픽 카드고요 메모리 8기가고요 SSD 256기가고요 그 다음에 자이언트 스피커가 들어있대네요. 그 다음에 LED 키보드, 디스플레이가 120Hz예요 어마어마하게 좋네요. 외부 모니터 2개를 별도로 연결할 수가 있어요. 모니터를 2개를 꽂아가지고 자기 노트북 말고 별도로 꽂아가지고 또 쓸 수 있대요. 그 다음에 VR 어떤 거요? 스리평이에요. 이 스리평이나 게이밍 노트북은요 어마어마하게 무겁습니다. 두껍고요. 보기만 해도 벽돌 같죠? 이 스피커가 뿅 갈 겁니다. 보통 스피커 이렇게 불이 번쩍번쩍 들어오는 거래요. 불빛도 끌 수 있습니다. 불빛 끌 수도 있고요. 당연히 꺼져야지. 이거를 다 불 꺼놓고 혼자 공부하는데 이거 켜놓고 하면 잠 못 잘 거 아닙니까? 그렇죠. 불을 꺼놓을 수도 있고요, 이렇게 켜놓을 수도 있고요. 예. 이렇게 불도 이렇게 껌뻑껌뻑거리고. 이왕이면 게임용이니까 화려해 보여야 좋지 않습니까? 이거 직장에 가져가서 엑셀 작업하는데 번쩍번쩍거리면 옆에 있는 동료들이 놀라죠. 놀라. 이렇게 모니터를 여러 개 연결해서 쓸 수 있다 이거죠. 오디오도 뭐 어마어마하게 좋은 거를 꽂아서 작동이 되는 것 같은데, 잠깐만요. 쭉 내려가면 사양이 나오네요. 여기에 17.3인치입니다 프리도스라고 써 있어요. 이거 잘 하셔야 돼요. 운영체제 프리도스라고 써 있으면 윈도우를 주는 게 아니라 운영체제가 안 깔려 있다는 뜻입니다. 그거 프리도스라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FreeDOS가 무슨 말인지 모르니까는 OS 미탑재라고 써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저 아래쪽에 뭐라고 떠 있냐면 이 노트북에는 윈도우가 깔려 있지 않습니다. 이렇게 또 써놓기도 해요. 오해할까봐. 왜냐면 그것 때문에 반품 요청하거든요. 그 다음에 우퍼도 달려 있어요. 굼착한 우퍼도 달려 있어요. 굉장히 좋다는 얘기죠. 2.8kg 밖에는 안 되네요. 여대생이 핸드백에다 이거 못 들고 다녀요. 팔뚝 굵어집니다. 여학생용 아니에요. 예. 자, 그러면 이거는 봤으니까 넘어가고, 지금 질문 사항은 뭐냐면요, 야리야리한 예쁜 여대생이 저 같은 골격도 아니고, 그렇죠, 가벼운 걸 써야 된단 말이야. 작고 얇고 가벼운 거, 성능 좋은 거. 그 얘기가 가성비가 좋은 거를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한번 보자고요. 여기서 게이밍 노트북 선택하시면 절대로 안 되고요. 게임용을 선택하시면 무조건 커져요. 무거워져요. 그러면 대학생 사무용을 클릭하시면 돼요. 그러면 얇아요. 가격도 저렴해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13.3인치냐 13.3인치냐. 참, 아까 선생님 그 노트북은 몇 인치였죠? 조그만 거던데요? 예, 13.3인치보다 더 작아 보이는 것 같은데? 굉장히 특별하고. 예. 사이즈가 여기 안에 있어요. 뭐가 있는가 좀 볼게요. 사이즈가 13.3인치, 12.5인치. 13.3인치? 그것도 괜찮아요. 그렇게 작지는 않으니까. 15.6인치, 15.6인치가 일반적인 좀 큰 노트북입니다. 아까 17.3인치는 대형이니까 불편할 거고요. 자, SSD가 들어있는 걸 사시면 좋아요. 자, 그러면 제가 여기다 메모를 할게요. 선택할 항목을 한번 찾아보셔야 돼요. 첫째, i3, i5, i7 중에서 i3도 좋아요. 사실은 357 다 좋은 건데 이방에 욕심낸다면 i5, i7은 너무 비싸고, 네, 이렇게 선택을 해보시면 좋고, 그 다음에 SSD 탑재된 걸 쓰시는 게 아무래도 좀 빨리 움직여요. 그렇죠? 그 중에서도 얼마? 250GB 정도는 있어야 돼. 250은.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야 될까요? 당연히 풀 HD죠. 풀 HD라고 말하는 거는 1920 해상도, 1920에 1080 풀 HD 해상도로 되어 있는 걸 사셔야 되겠죠. 요즘은 다 1920 나옵니다. 근데 1920이 아니라 1366으로 내려가는 것도 있어요. 그건 굉장히 저렴해요. 그런데 친구들 사이에서 잘못하면 왕따 당할 수 있어요. 농담 삼아 말씀드리는 건데, 1920을 쓰는데 1920이 되지 않고 1366으로 되어 있는 거는 왕따 당할 수 있다. 성능이 그만큼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구형 제품이다. 제 거는 1280이에요. 제 노트북은. 알고 써요. 저는요. 무겁기는 엄청 무거워요. 옛날 거고요. 또 히터 필요 없어요. 발이 딥니다. 올려놓고 쓰면. 너무 열이 세가지고. 그런데 옛날 거고 상태가 안 좋아서 그런 것 제가 아니까는. 그 다음에 1kg 미만이면 더 좋겠죠. 이걸 우리는 LG에서는 그램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램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한번 볼까요? 여기에 M2로 돼 있고 4기가 뭐 13.3인치 1920 뭐 이런 거, i3 좋아요. 얘는 i5, 그 다음에 13.3인치 8기가 250기가 여러 가지가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다 나와 있어요.
트리플 모니터 세 가지 연결을 한대요. 썬더볼트도 지원이 되고요. 운영체제가 안 깔려 있으니까 윈도우는 깔면 되는데, 한성 컴퓨터는 뭐냐면 그 외국 제품 중에 델이라는 브랜드 아시죠? 델은 매장이 따로 없습니다. 온라인으로만 판매하는 브랜드예요. 한성이 그래요. 한성 특정 매장이 없이 온라인으로만 주문하고 판매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성비 대비 제일 좋은 게 한성입니다. 근데 서비스 센터가 조금 약하다 그래요. 그걸 불만을 많이 해요. 아무래도 실형 기업이다 보니까는요, 서비스에 대해서 서울 사람은 그나마 괜찮아요. 용산에 가면 어차피 다 있으니까는. 지방 사람들은 지방이 없잖아요. 서비스 삼성이나 이런 게나 지방에 다 있는 거지. LG나 이런 제품들은 서울에만 있어요. 서울에만 서비스 센터가. 지방에 한두 개 정도. 우리 서울이니까 그나마 낫죠. 성능 굉장히 좋아요. 썬더볼트도 되죠. 뭐 그 다음에 디스플레이 포트, 그 다음에 모니터가 3개까지 연결이 된다고 아까 여기 나오고 트리플 모니터 된다 그랬죠. 이렇게. 그런데 이런 기능 안 쓸 거란 말이야? 그럼 이거 살 필요 없잖아. 그렇죠. 근데 어차피 노트북을 쓰다가 TV로 연결을 해야 돼요. 크게 보려면. 그때 HDMI로 연결할 거냐, 디스플레이 포트로 연결할 거냐, 이게 필요하거든요. 근데 우리 가정에 있는 TV는 100% HDMI라는 이 단자가 있어요. 여기다 꽂으면 돼요. 모든 노트북은 다 HDMI 단자가 있습니다. 없을 수가 없어요. 이게 없는 거는 구형이에요. 제가 쓰는 노트북은 아주 구형인데 HDMI가 없어요. 그런 건 사시면 안 되지. 옛날 거니까. 그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예. LG나 삼성이나 어차피 노트북은 1년간 무상 서비스예요. 1년 후에는 유상 서비스란 얘기죠. 즉 1년 동안은 고장이 안 난다고 보시면 돼요. 노트북에서 저 TV로 쓸 때 그 속도 같은 거 변화가 없어요. 예. 그러면 화질이나 이런. 예. HDMI니까 상관없습니다. 예. 인터넷 속도랑 관련이 있지 않나요? 예? TV 하는 속도는 인터넷 속도랑 관련이 있지. 인터넷은 어차피 컴퓨터에서 나타난 화면을 TV로 보내는 거니까 영상 송출 속도만 맞으면 되거든요. 근데 노트북을 쓸 거냐, 모니터를 쓸 거냐, TV로 쓸 거냐 하는 거예요. 우리가 텔레비전 용도가 텔레비전 용도잖아요. 모니터 용도가 아니라. 얘는 모니터 용도로 지금 우리 강의실에 걸려 있지만 실제 얘는 텔레비전이잖아요. 그러니까 모니터랑 텔레비전은 역할이 달라요. 모니터를 사서 텔레비전으로 볼 거냐, TV를 사서 모니터를 쓸 거냐 차이가 달라요. 그러니까 텔레비전은 텔레비전을 사서 보는 거고 모니터는 모니터를 사서 쓰는 거예요. 이제 거꾸로 모니터를 사가지고 거기다 셋톱박스 연결하면 케이블 TV가 나오니까 그 다음에 모니터에는 그 수신료를 내질 않거든요. TV 수신료. 근데 텔레비전을 사면 수신료를 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텔레비전을 사가지고 텔레비전에 있는 그 전파 수신하는 장치를 차단시켜 버려 갖고요. 방송에다 전화가 오라 갖고 수신료 부과하지 말라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왜냐면 텔레비전을 갖고 있는 집은 무조건 수신료를 내게끔 돼 있어요. 근데 모니터를 사면 수신료를 안 내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희 집 텔레비전 고장나면 버릴 거예요. 그럼 이제 그럼 수신료 이제 우리 텔레비전 없습니다 얘기하면 KBS 수신료 안 걷어가겠지. 이제 그것도 보셔야 되고. 근데 여기 보면 이런 게 있네요. i5 8세대, 쿼드코어, 그 다음에 15.6인치, 메모리 8기가, 그 다음에 블루투스도 되고, 블루투스는 다 되지 요즘. 윈도우가 안 깔려 있대네요. 근데 129만 1,000원이에요. 그럼 얘하고 아까 여기 있는 LG 울트라 PC하고 차이가 뭘까요? 가격은 절반인데 얘는 i3 7세. 그러니까 벤츠를 살 거냐, 아우디를 살 거냐, 그랜저를 살 거냐 그런 차이인데 그렇잖아요. 벤츠도 좋고 소나타도 좋아요. 아우디 아니어도 상관없고요. 아까 이런 거는 비싼 거라 이건 애플이니까 그렇고. 이거는 그럼 그 CPU하고 그래픽하고
같이 이렇게 CPU를 그래픽으로 같이 쓰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뭐라고 쓰이냐면 시스템 메모리 공유라고 돼 있어요. 시스템 메모리 공유. 이거는 외장 그래픽 장치가 없다는 뜻입니다. 외장 그래픽 장치, 즉 사진이 이 그래픽이나 영상을 작업할 때 쓰는 그 그래픽 카드가 있잖아요. 그게 없는 노트북이에요. 그런 건 다 메모리 공유 방식을 씁니다. 그리고 얘는 UHD, 울트라 HD니까 4000 해상도를 지원하는 그런 노트북이에요. 아까 나와있던 이런 거는 그런 기능이 아니고 H620이니까 이거는 일반적인 1920만 쓰는 거고요. 그럼 여러분들은 어떤 걸 쓰실지 고민을 해봐셔야죠. 메모리 8기가고요. 아까는 4기가고요. 6기가 이상 쓰셔야 됩니다. 8기가 쓰시면 좋습니다. 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럼 여기다가 8기가로 늘려주세요. 그러면 돼요. 구매할 때. 그럼 자기네들 늘려줄 거거든. 비용만 내면 되지. 그리고 여기 있는 이런 뭐 15.6인치가 아니면 이건 크니까 어차피 핸드백에다가 또 뒤에 있는 백팩에다 짊어지고 다니기 좀 불편할 수는 있잖아요. 13.3인치가 나을 수 있지. 그 큰 노트북 무릎에다 올려놓거나 작업하려면 불편하잖아요. 예. 특히 여대생이라면 좀 자그마한 게 예쁘니까. 이거는 추천하고 싶진 않아요. 불도 번쩍번쩍거리는 거예요. 여기 키보드 라이트 이렇게. 예. 나머지는 다 되는 거예요. 다 되는 거예요. 애플은 더 좋지. 근데 비싸서 그렇지. 여기 울트라 PC 여기 나와 있네. i5고요. 15.6인치고요. 얘는 256기가 SSD에 하드 1테라. 메모리 8기가. 좋네요. 좋은데 비싸잖아요. 아, 비싸면 다 좋다니까. 그러니까 저렴한 걸 가지고 여기 있네. 좋다. 592,000원. SSD가 128기가거든요. 그러면 보세요. 윈도우 깔고 그 다음에 아래 한 거 엑셀 파워포인트 깔고 그 다음에 포토샵 깔고 다 깔면 끼케봤자 30기가도 안 쓸 텐데 128기가면 되죠. 그리고 학교에서 공부할 때 보고서 레포트 제출할 거고 쓸 거고 그 다음에 강의 교환 같은 거 이렇게 받아 적는 거라든지 인터넷하고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럼 4기가면 되잖아요. 가성 대비 성능 참 좋네요. 1.53기가 1.53kB 1.5kg면 LG 그램 같은 경우는 940g이니까 가볍잖아요. 그렇죠? 근데 생각해 보세요. 삼성이나 LG는 비쌉니다. 다른 레노버나 이런 거 비해서. 우리나라 삼성이 제일 비싸죠. 그 다음에 LG고. 그건 뭐 방법이 없죠. 레노버 좋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애도 그래요. 삼성이나 LG는 안 산다고 그래요. 왜? 비싸잖아. 성능도 안 좋은데. 그리고 문제가 생기면 아빠나 내가 처리하면 되지 뭐하러 서비스 센터에 가서 맡겨? 그런 문제도 아닌데. 그러니까 삼성이나 LG는 잘 모르시면 삼성 LG를 사시는 게 제일 좋아요. 그럼 서비스 센터에 가면 알아서 다 해주니까 그 비용이 들어가서 비싼 거고. 레노바도 우리나라에 서비스 센터 서울에 많이 있으니까 맡기면 척척 해주죠. 네, 이거 좋습니다. 비싸잖아요. HP 요거 보세요. 396,000원이죠? 되게 저렴하지 않습니까? 메모리 4기가고요 128기가고요 좋네요. 이거 가지고 인터넷 사용하고 보고서 제출하는데 전혀 상관없습니다. i3 6세대잖아요. 5세대면 어떻고 8세대면 어때? 이런 건 비싸. 이건 4세대예요. 4세대. 아주 오래전 얘기인데 16기가죠? 2880이네. 우리가 사용하는 모니터가 1920에 이게. 근데 이거보다 더 넓어요. 2880. 비싸잖아. 이거? 47만원이네요. 4기가고요 128기가. 이것도 적극 추천할 만해요. 근데 무겁다. 몸통만 1.8kg면 가방 매면 2kg에 2kg.
조금 버거워할 건데 여대생이라면 아무도 버거워할 거예요. 아무래도 그래서 저희 집 큰애도 여학생이다 보니까 LG 그램으로 사줬어요. 그런데 확장 그래픽 카드, 외장 그래픽 카드가 있는 거로 사고 하드는 2테라 2000기가짜리 하고 메모리는 업그레이드해서 16기가로 하고 해서 그때 한 2만 원 주고 업그레이드 한 상태로 제가 주문을 했어요. 그렇게 해달라고. 제가 손대기 싫어서. 윈도우는 제가 깔아줬고. 이거는 CPU가 약해요. CPU 약한 겁니다. 그런데 인터넷하고 이런 작업할 땐 다 돼요. 전혀 지장 없습니다. 근데 무게는 1.45kg. 삼성이 예뻐요. 삼성이나 이런 거에 비해서 삼성 거 보면 진짜 예쁩니다. LG나 삼성 거 보면. 근데 그 디자인 가격이 비싸잖아요. 그 자녀분하고 한번 의논을 해보셔야 돼. 어떤 정도로 쓸 거냐. 그냥 알아서 사주세요 라고 하면 아는 게 없어서. 그래도 어떤 저희 집에 노트북이 안 쓰는 노트북이 2대 있거든요. 하나 드릴까? 그럼 학교 가져가서 울 거야. 그것도 다 돼요. 인터넷도 되고 다 되는데 일단 겉모습이 쭈글쭈글 해가지고 안 이쁘다 그럴 거고. 저는 어디 거를 사냐면요, 노트북을 살 때 아무래도 가격이 저렴한 게 이런 겁니다. 삼성이나 LG는 비싸요. 삼성이나 LG는 비싸기 때문에 델 거도 좋아요. 델은요 가방도 안 줘요. 가방도 없어요. 종이 박스에 딱 포장돼 가지고요, 예, 그렇게 해서 와요. 그 흔한 가방 하나 안 줘요. 가방도 돈이잖아요. 그 집에 있는 가방이 있으면 거기다 싸가 쓰고 다녀라 이거지. 그 델은 그만큼 저렴하게 팔라고 애를 쓰는 거예요. 근데 비싼 거니까 이건 비싼 델이고 이건 비싼 거고 이건 4천 해상 돈이에요. 그렇죠. 터치 스크린도 되고. 자, 저렴한 거 한번 볼까요? 낮은 가격으로. 좋네요. 11.6인치 되게 작다. 아, 이건 하지 마세요. 리퍼빗이고요. 이런 거 보세요. 아이오 7세대죠? 해상도 1920이죠? 256기가 SSD고요. 519,000원, 49만원. 4세대. 4세대 별로 안 좋아한다면 7세대. 요거 쓰시면 되겠다. 이게 15.6인치. 오, 큰 거네요. 있어 보이겠는데? 아, 이건 리눅스도 안 된다. 윈도우가 아니라 이건 또 우분투다. 리눅스도 안 된다. 아, 이거 윈도우가 달려있다. 윈도우 10 깔려있네. 오케이. 윈도우 10 깔려있잖아요. 그렇죠? 네. 예, 침수 지원 키보드. 그러니까 커피 마시다가 흘려도 괜찮다 이거죠? 그 얘기입니다. 그렇다고 커피를 흘리면 안 되겠지만, 자, 한번 눌러볼게요. (2.2kg다) 다 좋은데 좁게. 그리고 13.3인치는 숫자판이 없습니다. 15.6인치가 돼야 오른쪽에 숫자판이 따로 있어요. 숫자판 없으면 되게 불편해요. 위에는 당연히 있지. 그거는 있는데 그거마저 없으면 숫자를 어떻게 입력하라고. 오른쪽에 따로 숫자가 있어야 편하다는 얘기죠. 예. 아무래도 크기가 커져야지. 예. 위메프에서 62만원, 티켓몬스터 60만 9천원. 예, 요거 좋네요. 근데 무게가 조금 그렇다. 그러면 가벼운 거로 가면 가격이 이제 벌써, 예, 대리 젠장 싸게 판다고 해놓고 왜 이렇게 비싼 거야? 그쵸? 보세요. 가격이 막 이제 괜히 왔다 일로 금액이.
비싸긴 또 많이 비싸요. 그렇죠? 우리에게 이런 모델인데, 예, 게이밍 노트북 i7로 사줬는데 SSD 256기가 이거보다 성능이 위에요. 학교 가져갔는데 배에 그걸 가져가서 딱 꺼내 놓으니까는 친구들이 역시 너는 다르구나 그러더래. 예. 저만 죽어난 거죠? 계속 카드값 내려면 죽습니다. 저는 이제 애는 신이 나서 갔는데 이제 제가 죽어나는 거죠. 뭐 요런 것들 좋아요. 근데 비싸서 그런 거죠. 무게도 많이 나가요. 2.7kg 뭐 3kg 그래요. 그러니까는 여학생들은 대학생들이 예쁘게 다녀야 되는데 그렇잖아요. 자, 아까 삼성 거 봅시다. 그러면 델은 그렇고 LG가 싸요. 삼성보다 분명히. 이거는 중고, 이거 말고 인기 상품 순으로 갑시다. 100만원, 100만원, 100만원. 이거는 뭘까? 셀러론. 이건 사지 마세요. 셀러론은 저렴한데 대신에 불안해요. 사용하시기가 힘들어요. 이게 딱 좋아 보이는데, 제 생각에는 이게 딱 좋아 보이는데, 아 1.89kg다. 딱 안 좋아 보인다. 요거 볼까요? 아, 요거 1.3kg. 1.3kg는 괜찮죠? i3 7세대고요. 메모리 4기가고요. 13.3인치고요. 128기가고요. M2 622,200,000원 정도 가는데, 이러면 딱 여학생 들고 다니기 딱 좋아요. 네. 실제 제품이 어떻게 생겨 있는가? 이렇게 생겼네요. 요즘 얍상하게 잘 나오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건 가격이 좀 세요. 신제품들은 아무래도. 보시고. 제일 좋은 거는요, 하이마트 한번 다녀오라 그러세요. 하이마트 가서 카다로 가져오세요. 카다로. LG 카다로 가져오세요. 그거 보면서 해야 돼. 여기서 백날 얘기해봤자 또 의미 없어요. 예. 삼성, LG 카다로 가져오셔가지고 거기 가격이 나와 있잖아요. 성능 대비 가격이 나오거든요. 그거 보고 해야 돼요.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하이마트가 싸면 하이마트에서 사는 거고, 11번가가 싸면 11번가에서 사시면 되고, 딱 알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하시는 게 제일 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다른 게 어려운 게 아니라. 판매 처마다 똑같은 노트북이라도 내부 프로그램들을 탑재해서 파는 경우도 있고 안 파는 내부 프로그램이라뇨? 한글 뭐 마이크로소프트웨어, 소프트웨어 기본적인 아, 예. 자, 우리가 이제 PC를 구매하면 PC 이제 노트북 포함해서 구매하면 운영체제, 윈도우 운영체제가 탑재되어 있는지, 설치가 되어 있는지, 확인하셔야 돼요. 윈도우가 안 깔려있는 컴퓨터도 많이 판매합니다. 프리도스. 아까 이렇게 써 있었죠? 프리도스. 이렇게. 이건 뭐냐면, 윈도우가 없는 상태다 라고 보시면 되죠. 그런데 이제 윈도우를 깔면은 거기에 프로그램을 주는 게 아니라 윈도우가 깔려있는 컴퓨터에 프로그램이 깔려있단 말이에요. 컴퓨터를 샀는데 윈도우가 켜 있으니까 켜졌을 거 아닙니까? 갔더니 거기에 한글 또는 MS 오피스 설치가 되어 있다. 이거는 기본으로 있는 경우도 있어요. 기본이 아니고요. 그런데 이게 공짜로 주는 건지 일정 기간 사용만 해보라고 하는 건지 그걸 있어야지. 평생 무료로 쓰라 그러면 좋은데, 한글 같은 경우는요, 가정용이 지금 최신 버전이 한 5만원 5, 6만원 하고요. 2016 버전 같은 경우가 한 3만원대, 한컴 오피스가. MS 오피스는 가정용이 약 한 12만원대 10만원대 이렇게 가요.
이걸 공짜로 주겠습니까? 여러분이 MS 사장이고 한컴 사장이라면 일정 기간만 써보라 이거지. 뭐 6개월 써보세요. 한 뭐 100일간 써보세요. 그 다음에 작동이 안 돼. 그 다음에 돈 주고 사서 쓰는 거지. 그 다음에 아까 그 노턴 안티바이러스 이런 백신들은 1년 동안 공짜로 써보는 거고요. 대신에 삼성 노트북을 샀더니 삼성 프로그램이 깔려 있어요. 삼성에서 제공해 준 서비스는 그건 삼성 거니까 무료로 평생 쓰겠지. LG 노트북을 사면 LG용 프로그램이 있어요. 워드 작업하는 프로그램 말고 LG에 관한 어떤 시스템들 돌아가는 게 있거든요. 그건 공짜로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PC를 구매하면 윈도우가 깔려있다? 그 윈도우 가격까지 포함해서 산 거예요. 쉽게 말씀드리면. 내가 개인이 살려면 뭐 18만원, 20몇만원 주고 사야 되는데 LG 노트북을 샀더니 삼성 데스크탑을 샀더니 윈도우가 깔려있다? 그럼 그것까지 포함해서 사시는 거예요. 대신에 삼성이나 LG가 대량으로 구매해 오기 때문에 개인이 사는 것보다는 저렴하게 살 수는 있죠. 근데 저는 윈도우를 갖고 있단 말이에요. 정품을 윈도우 7도 갖고 있고 윈도우 10도 갖고 있으니까 구매해 놓은 게 있으니까 제가 노트북을 사면 그 노트북에는 윈도우 10을 깔면 되고 데스크탑 윈도우 7을 깔면 되는 거지. 윈도우 10 하나 가지고 노트북도 깔고 데스크탑도 깔면 안 되죠. 그건 불법이잖아. 하나는 정품이고 하나는 불법이 되는 거예요. 따로따로 하는 거지. 프로그램 하나 가지고 여기저기 까는 게 아니란 말이야. 그것 같은 거는 업데이트를 하면 안 되죠. 쉽게 말씀드려서요. 제가 윈도우 10을 사가지고 제품 번호를 노트북에다 설치했어요. 근데 데스크탑에도 또 설치해갖고 집어넣으면요. 튕겨요. 튕긴다고. 이미 등록되어 있는 제품 번호인데 또 쓰네요. 불법입니다 하고 못 들어가요. 근데 그거를 튕기지 않게끔 쓰려니까 야매를 돌리는 거예요. 그런 어둠의 경로를 통해서. 윈도우는 똑같은 건데 그런 정품 인증하는 프로그램을 쓰는 거거든요. 근데 정품 인증을 해서 쓰면 쓰긴 쓰는데 문제는 그 제조 회사에서 또 정품 인증을 확인하는 프로그램을 강한 걸 또 돌리거든요. 그러니까는 업데이트를 안 하는 게, 업데이트 했다가 정품이 아닌 게 또 탄로날 수도 있지 않습니까? 화면에 뜬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동네에다가 윈도우를 설치를 해달라 그러면 업데이트를 멈춰놓고 하지. 그리고 그 어도비사 같은 것도 그런 업데이트 그런 건 마찬가지예요. 생각해 보세요. 제조회사에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막 판매를 하는데 판매는 10개밖에 안 팔렸는데 한 1000명이 쓰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1000명이 쓰고 있으면 1000개를 팔았어야 되는 건데 팔린 건 10개밖에 없어. 그러면 나머지 990명은 뭐야? 야매를 쓴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장사가 안 된다는 거지. 그 사람 입장에서는 우리가 얼마나 믿겠습니까? 불법으로 쓰고 있으니까. 근데 너무 비싸. 포토샵이 뭐 10,000원이 그러면 내가 막 10개도 사겠어. 근데 뭐 몇십만 원씩이고 아도비 패키지는 7자리인데 숫자가 뭐 오토데스크에서 만든 그 캐드 같은 거 7자리에요. 숫자가 금액이 어마어마하게 비싸단 말이에요. 대학이나 이런 교육기관들은 다 정품으로 다 사서 쓰는데 뭐 솔직히 개인이 사긴 너무 불편하단 말이에요. 힘들어서 어쩌다 한번 쓸 건데. 그건 뭐 알아서 하는 거죠. 알아서 사세요 마세요. 그러나 여기 교육기관이니까 정품을 구매하셔야 됩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아까 선생님 질문 중에 그런 거 있었잖아요. 어떤 기능이 안 됩니다 라고 이런 거. 근데 다른 분들은 그래요. 나는 되는데. 그 야매로 깔았던 정품으로 깔았던 간에 A란 기능, B란 기능, C란 기능이 있는데 A란 기능은 다 되는데 딴 사람은 B란 기능이 되고 나는 안 된다 그러면 괜히 불안한 거야. 왜 안 되지? 왜 안 되지? 내가 못해서 못하는 건지, 아니면 컴퓨터 성능이 안 돼서 그러는 건지, 아니면 그냥 정품이 아니라서 그런 건지 오만 가지 생각이 다 드는 거죠. 근데 저 역시도 그런 기능을 안 써보면 저도 잘 모르죠. 근데 그게 생각해 볼 때 딴 사람들은 된다고 하고 선생님은 안 된다고 하면은 그게 정품이다 아니다가 아니라 아마도 그 시스템상에서 그걸 지원을 하느냐 못하느냐,
메모리 관계라는 거든지 이런 것도 좀 생각해 봐야 되고, 제거하고 다시 깔아보는 것도 낫고. 그리고 야매 버전들이 많이 돌아다니지 않습니까? 어둠의 경로를 통해서. 얘네들은 그냥 원래 정품에다가 야매 버전을 또 정품화 시키는 프로그램을 탑재시키는 게 아니라 개조를 한다고 들었어요. 개조를. 근데 개조할 때 어떤 기능은 빼요. 어떤 기능은 빼고 잘 되는 기능만 돌린다고도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것 때문에 그런 건지. 근데 똑같은 프로그램을 가지고 두 대를 깔았는데 A에는 잘 되고 B라는 컴퓨터는 안 된다고 하면 그건 또 이상하잖아. 그건 확인을 해봐야 되죠. 뭐. 제가 못 해본 거는 저도 설명을 못 드려요. 제가 경험치가 없으니까 말씀을 못 드리는 거지. 그 다음에 중요한 거 요런 거 있어요. 여러분들 그 무설치판. 그러니까 우리 보통 아리안글이나 MS 오피스나 포토샵은 설치해서 프로그램을 설치하면 안에서 자동으로 쭉 깔려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사용하는 건데 무설치판이라고 있어요. 그 프로그램 하나만 실행하면 바로 작동되는 것들이 있거든요. 이 무설치판은 가급적 제 경험에서 무설치판 썼다가 컴퓨터 베린 적이 있어요. 윈도우를 새로 깔았어요. 그리고 기능이 다 들어가지는 않아요. 왜냐면 여러분 포토샵을 설치하면요, 이 포토샵이 아래 안 그래도 영향을 주고요, 나쁜 쪽이 아니고 좋은 쪽으로 MS 오피스에도 영향을 주거든요. 그래서 파워포인트 할 때 포토샵 기능을 불러오는 것도 있단 말이에요. 이게 개체 연결이라 그래요. 개체 연결. 이런 OLE 기능이라고 하는데, OLE 기능이 안 된다. OLE 기능이 돼야 좋은 거거든요. 근데 이게 안 돼요. 무설치판은. 한글 2010을 설치하면 한글은 한글만 쓰는 게 아니고요, 엑셀에서도 한글 기능을 불러올 수가 있어요. 당연히 아리안글에서도 엑셀 기능을 불러온단 말이에요. 그런 거 안 해보셨죠? 잘. 자, 한번 볼게요. 제가 아리안글을 들어가서요, 아리안글에서 단점이 뭔지 아세요? 차트 기능이 별로 안 좋아요. 새로운 버전들은 좋은데 옛날 버전은 차트가 별로 안 좋아요. 그럼 여기다 차트를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엑셀 차트를 가져와요. 엑셀은 차트가 멋있거든요. 그럼 입력이라는 메뉴에 가면 저쪽 어딘가 개체라고 있어. 개체. OLE 개체. 이게. 그럼 여기 가서 엑셀 차트를 불러와요. 엑셀 차트가 만들어졌죠. 그렇죠. 그리고 이거는 엑셀 화면입니다. 얘를 빠져나가면 아래 한글 화면이고요. 이 안에 들어가잖아요. 이 안에 들어가면 이건 엑셀이에요. 이건 엑셀입니다. 엑셀 맞아요. 이건 엑셀에 있는 차트 기능입니다. 이렇게. 엑셀 차트는 아래 한글 차트보다 예뻐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쓰기도 하거든요. 이게 서로 다 맞는 거예요. 네, 여기에서 OLE 개체 들어가면요, 입력 OLE 개체 들어가면은요, 여기에 아도비 아크로벳 포토샵 이미지 기능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 기능을 불러가지고 여기는 지금 포토샵이 깔려 들어갔다가 뭐가 에러가 났는지 원래는 되는 거죠. 그 다음에 파워포인트 조직도 같은 거 이런 거 있어요. 이런 조직도. 아래 한글은 조직도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조직도를 파워포인트에서 가져오면 좋아요. 이런 기능이 있단 말이야. 이것 때문에 윈도우가 개발된 거예요, 사실은요. 마우스를 클릭을 하라고 윈도우를 만든 게 아니고 본래는 이런 개체를 사용하라고 뜻에서 만들어진 건데, 이 무설치판은 그런 기능이 전혀 작동이 안 되고요. 기본 기능만 돌아가거든. 그게 좀 불편한 건 있지. 되게 많아요. 복잡하죠? 윈도우라는 기능은 굉장히 강력한데, 그 중에 우리가 윈도우 기능이 한 10,000가지가 있으면 그 중에 한 20가지 쓰나? 우리가 한 100가지 쓸래나? 그런 거예요. 그리고 굳이 몰라도 살아가는데 좀 알면 더 도움은 되겠지만서도, 그리고 모르는 게 약인 것도 있다 그랬잖아요. 아는 게 힘이라지만 그런 것도 있고 뭐 많아요. 다운 클라우드 전에 많이 썼었는데.
네이버 크라우드는 여러분들이 잘 쓰시니까 제가 걱정은 안 하는데, 크라우드가 뭐뭐 있어요? 어디 있어요? 네이버 크라우드 있고, 다음 크라우드 했는데 사라졌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구글 크라우드 있죠? 구글은 크라우드라고 안 하고요. 구글 크라우드라고 하는 건 기업이 쓰는 거고요. 이건 기업이 쓰는 거고요. 크라우드 플랫폼은요. 개인이 쓰는 건 구글 드라이브라 그래요. 구글 드라이브라 그래요. 이거는 여러분들 무료로 쓰실 수 있어요. 여러분 스마트폰은 다 구글 지메일 계정을 갖고 쓰는 거잖아요. 그 지메일 계정으로 로그인 하시면 쓰실 수가 있는데, 여기 가격은 뭐냐면 일정량이 넘어가면 돈을 내고 써라 이거죠. 보통 15기가를 무료로 쓰는데 100기가를 쓰거나 뭐 1000기가를 쓰거나 그러면 매달 얼마씩 내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네이버 크라우드 그렇잖아요. 용량이 높아지면 더 이상은 돈을 내고 써야 되는 거고, 30기가까지는 무료로 쓸 수 있는 거고요. 크라우드는 많이 있습니다. 네이버 크라우드 써도 되고, 네이버 클라우드라든지, 그 다음에 또 어디? 구글에 있는 드라이브라든지. 구글 클라우드는 아니에요. 구글 클라우드는 기업이 쓰는 거라서 이건 다른 겁니다. 크라우드 플랫폼 이건 아니고요. 예. 크라우드 서비스? 크라우드 서비스 뭐가 있어요? 여러분들 제가 네이버 다시 한번 가볼게요. 여러분 네이버에서 뭐뭐 써보세요? 네이버에서 뭐를 쓴다? 그 말 자체가 헷갈릴 수도 있지만, 만들어주는 거 그거 검색. 검색감에 야, 네이버에 접속을 하시면 보통 여러분들 네이버를 검색을 하시거나 네이버를 쓰실 때 로그인해서 쓰세요? 아니면 그냥 쓰세요? 검색할 때. 로그인을 해놓고 쓰세요. 그게 좋아요. 다음에 여러분들 블로그를 배우시게 될 일이 생길 수도 있거든요. 블로그를 배우시게 되면 블로그에다 글을 쓰면 블로그에 글이 올라가야 되잖아요. 그리고 저 위에 올라가야죠. 위에 탑에 검색 순위가 올라가야지. 여기서 검색 순위 올라오지 않습니까? 이렇게 네. 평창 스니커즈. 정인영이 뭐야? 사람인데 이 사람 얘기를 하는 거야? 이 사람 얘기는 아닌 것 같고, 이 아나운서가 누가 결혼한다나 보죠? 여기 이스라엘 수도 옵션 열기는 뭐야? 뭐 이런 게 있나 보죠? 하여튼 간에 여기 지금 보시면 여러분들이 이런 여러 가지 내용을 보고 계시잖아요. 이렇게 검색어. 그러면 이 검색어에 실시간 검색어에 올라오려면 방법이 없어요. 큰 죄를 지거나 아주 죽일 놈이 되거나 그럼 여기 올라가요. 저 올라가면 뭐가 있어요? 인기 있다는 거지. 근데 내가 나쁜 짓을 해서 여기다 실시간 검색어로 올라가면 안 되잖아. 좋은 일을 해서 내가 실시간 검색을 하려면 어떻게 될까요? 아침마당에 출연하면 돼요. 아침마당에 나와서 막 노래도 부르고 춤도 추고 저 사람 재밌다 그러면 실시간 검색어에 딱 떠요. 실검에 여기. 근데 그 사람이 물건을 파는 사람이거든. 그러면 그 물건 대박 나요. 그러려고 방송에 출연하고 하는 거예요. 예. 그런데 블로그를 운영하시는 분들은 여러분들이 여행 가셨을 때 여행을 가시려고 하면 뭘 궁금한 게 많잖아요. 어디 숙소를 가야 될지, 어디로 여행지를 선택해야 될지 어떻게 검색해요? 여기다가 예를 들어 제주도 여행 가면 제주도라고 쓰고 할 거 아닙니까? 이런 걸 할 거 아닙니까? 이렇게. 그러면 여기에 이렇게 블로그에 올라오잖아요. 이렇게 여기 있는 거를 보거든요. 그럼 이게 상위 순위에 올라가 있다는 뜻이지 않습니까? 이거를 올리려면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째, 네이버에서 로그인을 해놓고 쓰시면 일단은 돼요. 로그인을 해놓고 쓰셔야 돼요. 로그인을 해놓으면 이정민이라는 사람이 네이버에 가서 검색하고 있구나, 그리고 어느 블로그에 들어가서 누구의 댓글도 다는구나, 이걸 네이버가 인식을 해요. 그래서 네이버 활동지수라는 게 올라가는 게 있습니다. 복잡해요, 이것도요. 자, 크라우드로 가볼게요. 그럼 크라우드는 뭐뭐 기능이 있어요? 그냥 자료를 올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료 올리는 거잖아요. 그거 말고 다른 게 없을까? 여긴 뭐가 없나?
여기 문서, 아까 문서, 이런 문서 같은 거는 제가 올려놓은 거고요. 그렇죠. 또 다른 기능은 없나 여기에? 혹시 크라우드가 이게 누출될 수도 있어요. 댓글을. 이 안에 글 쓰는 기능이 있단 말이에요. 글 쓰는 기능이. 잠깐만요. 이분 거는 제가 조금 자꾸만 이분이 얼굴이 나타나서 오해받을 수 있으니까 여기에 여기 있네. 여기 있네. 일로 갑시다. 네, 오피스라는 기능이 있어요. 오피스. 예전에 크라우드에 같이 붙어 있다가 일로 이제 빠져나간 걸 제가 또 헷갈렸네요. 예. 이 오피스라는 기능이 있어서 여기 워드, 파워포인트, 엑셀, 워드, 슬라이드, 셀, 엑셀이에요. 그렇죠? 폼, 설문지 만드는 거예요. 설문지 만드는 이런 기능들이 있어요. 여러분이 조금 전에 우리 이런 거 했었잖아요. 공방에 가면 제가 여러분들 설문 받는 거 했었지 않습니까? 요거 설문, 요게 엑셀이 떴지 않습니까? 이거요. 이건 구글에서 한 거고요. 이거를 네이버에서 살 수 있어요. 엑셀에 들어가서 여기서 만들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한테 설문지를 만들어서 제가 여러분한테 설문을 받을 수도 있거든요. 이거 작업하는 겁니다. 이런 서비스들이 많이 있어요. 이런 서비스를 보셔야 되고, 마찬가지로 구글도 그래요. 구글도 가보시면은 구글 서비스 중에 드라이브라는 것 안에 다 들어있어요. 구글은 드라이브, 크라우드 안에, 이 안에 들어가 보시면 로그인을 하시면은 여기에서 우리가 저장 공간도 사용할 수 있고 문서도 작성할 수 있고 그래요. 이런 것도 우리가 해봐야 되고요. 할 게 많죠. USB 메모리의 장점은 뭐냐면 뺐다 꼈다 그 자리에서 써가지고 움직여 쓸 수 있죠. 오프라인에서는 최고의 기능이죠. 온라인에서는 USB 메모리 돈 주고 사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PC에서 작업해서 변송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스마트폰에서 찍은 사진들 어떻게 하면 돼요? 네이버 클라우드로 보내면 되잖아요. 그렇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해보는 거예요. 이건 이제 지난 시간에 제가 연결하는 걸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아직 그 확인이 안 됐고요. 이거는 다음 시간에 우리가 좀 더 해볼 거는 있겠고, 일단 크라우드라고 하는 기능 제가 로그인을 한번 해볼게요. 구글에 로그인을 해가지고요. 지메일 계정이 있을 테니까 여러분들이요. 여기 가면은 여러 가지가 있네요. 드라이브. 저장 공간이에요. 저장 공간. 이 저장 공간에다가 뭐를 할 수 있어요? 파일을 만들 수 있고요. 어떤 거를 복사해서 붙이면 일로 들어오는 거죠. 내 컴퓨터 창에 있는 어떤 자료들이 있단 말이야. 음력 달력. 인터넷상에 이런 게 있어서 제가 받아 놓은 건데, 내는 또 달력이에요. 이렇게 음력이 들어있는 달력. 이걸 프린터로 인쇄해서 뭐 만들어 놓으면 탁상 달력이 만들어지겠죠. 그렇죠? 근데 이 달력이 필요해. 그러면 얘를 마우스로 끌고 드라이브로 가져가서 이것도 올려놓으면은 복사가 돼요. 음력 달력 어디 갔지? 여기 있네. 그렇죠. 근데 이거를 여러분도 제 자료실에 또 공유를 걸어놓으면 좋잖아요. 오른쪽 버튼 눌러서 공유 가능한 링크 가져. 그러면 이제 여기 주소가 이렇게 뜬단 말이에요. 이거. 얘를 제가 자료실에다 올려놓으면은 여러분들이 클릭하면은 그래서 만들어 놓은 게 이제 자격증 자료실 같은 데 가시면은 수업에 필요한 자료, 오늘 이제 오후에 수업 자격증 공부해야 되는데 링크를 걸어 놨어요. 이게 용량이 한 100메가 되거든요. 어떤 거는 20메가고 30메가고 100메가 넘는 거는 자료실에 못 올라가더라고요. 제 자료실에. 그거는 네이버가 아니라 구글에 있는 드라이브에 올려놓고 얘를 다운로드 받게끔 하는 거예요. 이렇게 클릭해가지고 다운로드 받으면 들어오게끔. 여기 다운로드 있잖아요. 그렇죠? 이거 누르면 다운로드가 되게끔 이렇게 89메가네.
그렇게 링크를 걸어 놓는 거예요. 그런 기능들이 다 있어요. 네이버도 있어요, 사실은. 근데 저는 이제 구글이 수월했으니까 구글을 쓰는 거고요. 그 다음에 폴더들 만들어서 폴더 안에다가 그런 자료를 넣어놓기도 하고, 그 다음에 제 개인적인 자료들은 또 여기다 이렇게 넣어놓고, 뭐 이런 거 통장이나 여권이나 이런 거 자료들 같은 건 여기다 넣어놓고, 그 다음에 뭐 교재 관련된 거 있으면은 교재 자료 폴더 만들어서 여기다가 또 이런 것도 만들어 놓고. 이건 쇼핑몰 사진 촬영하던 강의 교재예요. 그런데 이게 책이 절판됐어요. 책이 안 나와. 그래서 제가 중고 매장에 가서 우리나라에 있는 중고 매장을 다 뒤져가지고 2권을 샀어요. 근데 수업을 못 하잖아요. 교재는 채택을 했는데. 그래서 책 저자한테 직접 연락을 해서 제가 스캔 떠가지고 사용할게요. 대신에 볼 수만 있게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저작권자가, 책 저자가 남상욱 선생이에요. 유명한 사람이에요. 그랬더니 그럼 그렇게 하세요 라고 허락을 해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교재를 만들었던 겁니다. 요거 그거 한번 보여드릴까요? 오른쪽 버튼 눌러서 다운로드 먼저 해볼게요. 다운로드 폴더에 여기 이제 들어오겠죠. 그렇죠? 어디 갔어? 다운로드 받았는데 오류라는데? 이게 받다가 오류가 나는데요? 다시 시작. 링크 가져오기. (215메가인데) 우리 강의 컴퓨터 계속 에러 나는데? 에러가 난다. 천성 못 여네? 집에는 있는데 이 파일이. 요걸 한번 볼까요, 그러면? 용량이 작으니까는. 이런 것들을 제가 자료를 만들어서 인터넷상에 게시해 놓으면 누구라도 꺼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얘도 실패네. 뭐 문제가 있다. 이 컴퓨터가 문제가 있나 보다. 제가 필요한 거는 다음 시간에 좀 제공해 드릴게요.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여기 있는 자료들을 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새로 만들기 들어가서 뭐 엑셀 파일을 만드냐, 엑셀. 그러면 이제 엑셀이 하나 만들어져요. 우리 수업 시간에 만든 것처럼 제가 여기다 이름 쓰고 내용 쓰고 뭐 여기 폴더 이렇게 시트별로 시트도 만들고, 시트를 만들면 생길 수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그래서 여기 몇 월 며칠 날짜를 써가지고 여러분들 이거 쓰신 거잖아요. 그렇죠? 쓰신 거잖아요. 밑에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서 관리를 하시는 거지. 예. 이렇게 쓰는 거죠. 그렇게 하는 기능이 네이버에도 있어요. 이런 서비스는 여러분들이 많이 해보셔야 돼요. 그럼 많은 기능들을 우리가 쓸 수가 있습니다. 몰라서 못 쓰는 거지, 어려워서 못 쓰는 게 아니라 몰라서 못 쓰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그 USB 아까 거기에 대해서 하나 질문. USB를 들고 나갔다 들고 와가지고 예. 아까 바이러스 검사를 한다는데 수동으로 한다는 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수동으로 바이러스 검사. 수동으로 하는 건 이거죠. 백신을 돌려서요. 네. 백신을 개방을 합니다. 이렇게. 네. 그 다음에 검사를 누르죠. 네. C 드라이브는 빼고 USB 메모리만 검사하면 되겠죠. 이렇게. 그리고 검사 시작하면 USB 메모리만 검사하는 거죠. 그렇죠. 예. 혹시나 모르니까 다른 곳에 들락날락 거리다가 집에 왔으니까 위험하다는 거지. 믿을 만한 공간에 다녀왔으면 상관이 없는데. 그래서 윈도우에도 그 프로그램
그렇죠. 예. 그러니까 윈도우즈 디펜더를 돌리는 윈도우 10 같은 경우에는 디펜더 기능이 강력해서 USB에 꽂아가지고 뭐를 보는데 안 좋은 게 뭐 걸려 있으면 디펜더가 딱 막아요. 윈도우 디펜더가 백신이거든요. 윈도우 10에 있는 디펜더. 7에도 디펜더가 있는데 7에 있는 디펜더는 기능이 약간 떨어져요. 윈도우 10에서는 백신을 굳이 안 깔아도 돼요. 그만큼 강력해요. 예.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이거 쓰시면 됩니다. 제가 필요한 것들은 제가 챙겨 드릴 테니까요. 예.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설명드릴 거는 대부분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이어서 설명을 좀 드릴 거고요. 질문 많이 올리세요. 궁금한 게 없다는 얘기죠. 예, 저 입장에서는 아, 질문이 없다고 하는 거는 이제 다 아시는구나 라는 개념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거 질문도 알아야 한다고. 감사합니다.